자,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와 퍼지스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와 퍼지스턴스는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판다스에서 데이터를 로딩을 하고 처리를 할 때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서 직접 가져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저희는 이제 SQLite라고 하는 굉장히 소규모 데이터베이스를 불러서 거기 안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와서 판다스에 저장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요걸 바탕으로 판다스에서 SQL문을 사용해서 그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걸 저장을 해야 될 거잖아요. 우리가 판다스에 올린다는 건 사실 판다스에서 로드 한다는 거는 사실은 어떤 데이터를 메모리에 올리는 거가 되죠. 그래서 메모리에서 우리가 막 핸들링을 하는데, 결국 그 다음날 우리가 또 쓰기 위해서는 이 앞의 과정을 똑같이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 저장해 놓은 거를 불러가지고 다시 써야 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퍼지스턴스,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거나 어디에 기록으로 남기는, 보통 이제 퍼지스턴스라고 하면은 영속화라고 하죠. 영속화. 뭐 대단한 건 아니고 파일로 저장을 하거나 메모리가 아닌 어딘가에 기록으로 남기는 파일로 저장하나 아니면 뭐 엑셀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을 거고요. CSV 같은 형태로 저장하는 방식을 우리가 보통 퍼지스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데이터베이스 연결부터 코드 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상에 있는 게 거의 모든 단데, 자, 먼저 판다스를 부르시고요. 저희가 이제 SQLite라고 하는, SQLite 3가 뭔지는 설명드리기 조금 애매한데, 파일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politedb라는 파일이 있어요. 그 파일이 데이터 폴더 안에 있고, 요거를 이제 불러와가지고, select from airline limit 5 해서 에어라인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5개까지 가져와라 라는 거죠. 그래서 뽑으면 이런 식으로 그 항공 정보와 함께 각각의 정보들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그냥 SQLite로 불러온 거고요. 우리는 이렇게 안 하고 이제 판다스로 불러올 건데요. 뭐 보시면 되게 간단해요. 일단은 df airline이라고 해서 여기 커리문을 그대로 날려주죠. 날려주면 이게 커리문 그대로 이게 판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저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유용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실 이 부분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SQLite 3 커넥트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PyMySQL 같은 경우는 PyMySQL이라고 하는 그거를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PyMySQL 설치한 다음에 나머지는 파이썬에서 처리하는 나머지 그 데이터베이스 연결 방법은 요거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따로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나머지는 이렇게 똑같기 때문에 PyMySQL을 까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다른 커리문들을 이렇게 쓰시면 되죠. 커리문들을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각각의 데이터들을 이렇게 불러올 수 있다는 거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방법으로는 우리가 엑셀의 파일에 퍼지스턴스 영속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엑셀 추출 코드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이거 엑셀 엔진을 사용하기 위해서 오픈파이 엑셀이나 엑셀엑스 와이터를 설치를 하셔야 돼요. PIP로 요거 두 개를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뭐 설치하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한데요.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요. 자, 터미널청으로 가셔서요. 여러분들의 그 가상환경을 여시고요. 뭐 설치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pip install 오픈파이 엑셀 아니에요. 엑셀까지만 치시고 설치를 하시고요. 두 번째, 뭐 저는 이미 설치가 돼 있어서 설치가 안 되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 또 pip install 엑셀 라이터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요 두 가지가 모두 설치가 됩니다. 저는 이미 둘 다 설치가 돼 있죠. 요 상태에서 이제 파일을 부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판다스를 이런 식으로 콘다 인스톨을 둘 다 하신 다음에 데이터 라우트라고 하는 데이터를 한번 엑셀 라이터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엑셀 라이터를 판다스 엑셀 라이터를 불러서 요걸 가져온 다음에 df route to 엑셀로 이렇게 엔터를 치시면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지만 이 폴더로 가시면 사실 엑셀 파일이 적혀지고 있는 거예요. 적혀지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위에 df route라고 하는 저희가 아까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왔죠. df route라는 걸 가져왔고, 이 df route를 가져온 다음에 먼저 판다스 엑셀 라이터라는 걸 사용해서 이 파일에 내가 특정 내용을 적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이 파일에 내가 특정 내용을 적겠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옛날에 F 오픈이랑 똑같아요. F 오픈 그다음에 W 한 거랑 똑같고, 이렇게 라이터를 만든 다음에 이 라이터 안에 df 라우터의 정보를 to 엑셀로 적어라. 그리고 사용할 때 그 입력하는 통로는 라이터라는 걸 사용하고,
시트의 네임은 시트1이라고 해라 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여기 데이터 폴더에 가보면 df 라우트라고 하는 이 파일이 이렇게 생성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뭐 지금 이거는 읽을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생성이 돼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df 라우트라고 하는 파일이 금방 이렇게 생긴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뭐 간단하게 이 파일을 지었다가 역시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한번 시켜 보시면, 자, df 라우트를 실행시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파일이 새로 생성된 것을 보이시죠? 이렇게 파일이 생성되어 있는 걸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존의 그 데이터 프레임에 있던 것들을 엑셀 라이터를 사용해서 이렇게 라이팅을 할 수 있다는 것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방법은 피클이라고 하는 방식인데요. 이건 사실 저희가 파이썬 강의에서도 말한 거예요. 가장 일반적인 파이썬의 파일 그 클래스고요. 그래서 toPickle, readPickle이라는 걸 사용하면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이제 데이터 라우트를 toPickle, 피크라 해라. 어디에 피크라 해라. 그러면 이렇게 pickle이라는 파일이 생성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readPickle이라는 걸 하면 이렇게 그 파일 그 주소를 파일의 경로를 그대로 인정해 주시면 라우트 피크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불러낼 수가 있어요. 이거 한번 보시면요. 자, 먼저 우리가 앞에서 df 라우트의 정보를 피크라 시키는 거예요. 피크라 시키면 당연히 여기에도 피클 데이터가 하나 생기겠죠. 여기 보시면, 자, 여기 피클 정보가 생겼는데 뭐 이걸 한번 지워볼게요. 지워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피클을 생겨라 이렇게 하면 역시 그 자리에 피클이 이렇게 생긴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생긴 걸 보실 수가 있고, 자, 피클이 이제 생겼으니까 이 피클을 불러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df 라우트 피클이라는 곳에 이렇게 불러오면 기존에 있던 요 df 라우트의 정보를 그대로 다시 불러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 사용하냐면 여러분께서 데이터를 막 전처리를 다 했어요. 전처리를 막 해가지고 어딘가 저장을 하고 싶은데, 내일 일을 해야겠는데 오늘 덜을 못 하겠는데 지금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 전처리한 걸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되니 이럴 때 피클이라는 놈을 사용해서 이렇게 저장을 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을 하는 경우가 많고, 뭐 이렇게 데이터를 보여주면 여러 가지 정보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퍼지스턴스, 뭐 DB에서 가져오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다시 불러오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정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